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게 넘어가 버렸지? 저는요 공식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이게 희용 김민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희용이라는 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호가 아니고 무슨 호가 있나 싶었을 텐데 그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많이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랑 약간 좀 다른 사람 같기도 한데 학생이 그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학생이 이제 다른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씁니다. 그래서 괜찮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벌써 5일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테지만 그래도 선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리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겹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6가지 정도, 5가지 정도 얘기할 거고 6번째는 이제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건데 먼저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 볼 때 여러분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평가냐, 상대 평가냐.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성적 순위를 매기거든요. 이게 상대 평가 방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이게 딱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시켜 주니까 됐냐 안 됐냐지 성적이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럼 저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진짜 어려운 게 있다고 안 하면 돼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그냥 안 맞으면 되는 거라고. 나 자존심 상해서 못 맞추겠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면 충분히 합격한다라는 거죠. 이게 절대평가 방식이 참 좋은 점인데 그다음에 동차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저거 선생님들마다 다 말하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론인데요. 부동산학 개론. 이 개론 공부할 때 이거 보면은 이 개론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개론에서요. 공법 문제가 나와요. 다음에 세법 문제도 나오고 공시법 문제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법과 관련돼서 개론의 문제가 나올 때 이게 공법에서는 진짜 기본적인 내용인데 개론 선생님은 강의를 안 해요. 그 부분을.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만 강의하는 거죠. 근데 공법에서 이게 내버리니까 개론 선생님이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 나와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안 가르친 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2차까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면 그럼 이 내용이요 그냥 공법 시간에 배운 거라 그냥 무난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니까 1차만 하는 것보다는 2차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부동산 이 중개사법이에요. 중개사법. 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민법 판례가 많이 나와요. 뭐 작년에 8문제, 올해 6문제 막 이렇게 판례가 나와버린다고. 그럼 중개법 선생님이 판례까지 다 하기 약간 부담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민법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판례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 2차를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마음 바뀌지 않도록 끝까지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법률 과목이잖아요. 법률 과목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예요.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내용도 쉽게 파악되는데 그럼 용어를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바로 조금 이따 들어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지적 공부다. 여러분 지적 공부라는 말이 이제 쓸 거예요. 그럼 지적 공부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지적 공부 토지 적어놓은 공적 장부예요. 이렇게 그럼 지적 소관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지적 소관청 그게 무슨 말 같아요? 지적 소관청 지적 사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률 용어들은 100% 한자거든요. 그 한자로 우리가 용어를 접하게 되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을 넣지 마. 신규 등록이라는 말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규 등록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신규로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진 말을 그대로 읽으라는 거지. 그게 용어를 접할 때 가장 쉬워요. 물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은 한자어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의미 파악이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용어를 접할 때는 그냥 읽으시면 좋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예습 혹시 예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공부할 줄 알아요. 예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안다라는 거지. 이렇게 복습하면 되는 건데 이 복습도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막 복잡하게 다 할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했던 몇 가지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익히면 됩니다. 처음에 이 기초과정에서는 그냥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 재미 좀
붙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지 와 근데 이건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첫 순한테 다 해버릴란다 이런 마음인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 35회 때 어떻게 우리 문제가 나왔냐를 좀 볼 건데요. 제가 맡고 있는 부동산 공시법은 법이 두 개로 돼 있어요. 공간정보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이게 40문제가 아니라요. 24개예요. 24개. 알고 있었나요? 지금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봐야 된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 보단 말이에요. 그럼 수능 볼 때 이게 제가 맡고 있는 부동산 공시법은 국용수가 아니야. 그럼 뭐쯤 되냐? 과탐쯤 돼. 과탐. 제가 맡고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조금 덜 할애하기는 해요. 덜 할애하지만 이게 합격을 하는 데서 크게 좌우를 하는 그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간정보법 올해 어떻게 나왔냐? 쉬웠어요. 제가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내용 자체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게 쉽거든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그럼 쉽다라는 말은 어떻게 뭘 기준으로 쉽다 그러냐라고 할 때요. 기출문제 범위로 거의 커버가 되냐? 그 쉬운 거예요. 뭐 교양에 나왔던 문제들 그럼 확인하면은 맞출 수 있으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벗어난 문제 딱 한 문제고 나머지 11문제는요. 전부 다 기출문제 재탕입니다.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로. 근데 이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부담을 줘요. 여러분 미리 좀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신 분들 어떻게 등기법은 어렵답니까? 쉽답니까? 하나 그런 정보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잘 오셨어. 예비 정보라고 해봐야 다 부정확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 등기법은 조금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게 해보면 좀 알겠지만 그렇게 처음 접할 때는 저걸 왜 어렵다 그러지? 이렇게 할 텐데 여하튼 이게 안 배운 게 많이 나와요. 안 배운 게 나온다고? 그럼 그 다음에 이게 기출문제 범위가 맨날 엄청 이게 기출문제 중요한 것들이라 이거 강조 엄청 하는 것들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그것을 기존의 방식대로 물어봤던 게 아니라 방향을 약간 바꿨어요. 약간 바꿔가지고 내는 바람에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방식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게 그 문제인가? 라고 헷갈렸다라는 거지. 어제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얘기 좀 했었는데 이번에 등기법 22번 문제거든요. 가등기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무지하게 중요한다고 엄청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용용 죽겠지만 이런 말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느냐? 평균 80점이 넘게 나왔대요. 2차 평균이. 이게 진짜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 그런데도 그 문제가 그 문제지를 몰랐던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 방식을 약간 바꿔주는 바람에 약간 좀 어렵게 느껴졌던 거고 이렇게. 그렇지만은 만약에 12개에서 뭐 이거 차포 다 떼고 그럼 뭐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골라봤을 때 몇 개 좀 맞았겠을까? 7개는 맞아요. 7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내가 좀 고려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은 7개 정도는 충분히 쉽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개 정도는 뭐 어려움 뺀다 치고 그러면 여기서 11문제나 10문제가 맞춰주는 거고 여기 7개 맞추면 합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7개가 되는 거지. 이게 24개 중에 17개입니다. 17개입니다. 40개 중에 17개가 아니고. 여러분 24개 중에 17개면은요. 이게 70%거든요. 70.2%야. 이렇게 70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16개를 맞으면 이게 66%가 되거든요. 16개가. 그다음에 15개가 62%예요. 이렇게 이게 17개, 이게 16개, 이게 15개. 그러면 적어도 공시법 24개 중에서 15개 이상만 맞아주면은 합격 점수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아까 말한 절대평가의 장점인 거지. 이게 등기법 어렵다지만은 어려운 거 맞추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 맞아도 돼. 안 맞아도 17개 나오니까 이렇게. 그럼 그냥 17개가 쉽게 맞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처럼 나와가지고 꾸준히 해주면 맞는 점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공간정보법은 진짜 무난하게 나왔고요. 등기법은 뭐 조금 불편하게 나오긴 했어도 그러면 해마다 그러냐? 해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땠냐? 비슷해요. 작년에 지적법이 올해보다 한 개 정도 어렵게 나왔어. 그럼 등기법은요? 비슷하거나 한 개 정도가 뭐 어렵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평균 점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공시법은. 그럼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 한 10년 내로 봤을 때 가장 공시법이 어려웠던 게 2018년도 29회 때 등기법이 진짜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진짜 좀 부담됐을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비슷한 거예요.
어느 해든 간에 17개 정도는 반드시 맞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맞겠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음에 이게 시험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좀 공식 그 개론 선생님하고 민법 선생님은 이렇게 잘 말 안 해. 지금 기출 문제를 벗어나 나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지만은 공시법은 적어도 17개 정도는요 기출 문제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출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중에 올해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한두 분 안 계시나? 안 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있다면은 시험지가 버리지 말고 갖고 있다가 한번 봐봐야 돼요. 봐봐가지고 읽어보면서 풀어보면서요. 이게 한번 대조해보는 거지.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거랑 일치하냐? 진짜 17개를 맞출 수 있는 거냐?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내가 17개는 배운 거 하면서 맞출 수 있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 무리하게 해서 다른 거 안 넣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꼭 시험 봤던 분이라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거. 그럼 새로운 부분, 만약 안 배운 거 어떻게 나오냐? 그거 그냥 안 하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시험에서는요, 앞으로 무엇이 나올 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공시법은 그래요. 뭐가 나왔냐는 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법에서는 기출 문제를 되게 제가 많이 강조하고 그것만 잘해도 충분히 커버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등기법에서요 막 안 배운 것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배운 거나 좀 잘 맞춰보면 돼요. 그러면 졸업하죠. 그러면 작년에 그랬다고 그 말 안 해도 된다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고 공시법은요, 등기법은요 특히 뭐가 나올 거냐 관심 두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 했던 거 있잖아요. 이미 나왔던 것들, 그 수업 시간 한 것들 그거 위주로 하시면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공간정법 지적법이거든요. 지적법이 4개장으로 돼 있고 등급법이 5개장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이 어느 파트에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좀 잠깐 말해드릴 텐데, 이거 자 1장 여기 1장에서요 지금 33회, 34회, 35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문제, 3문제, 4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4문제, 1문제, 3문제, 3장에서는 4문제, 4문제, 5문제, 4장에서는요 2문제 나왔다가 4문제 나왔다 빵이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그럼 어떻게 나올까? 이제 내년 여러분 36회 때는 이게 1장에서 2장에서 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모르지. 아니 작년에 네 문제 나왔다고 어떻게 올해 빵 나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4개장에서 어디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다 해야지. 선생님 이게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12문제 나오는 데에서 어디 하나 제껴버린다? 그럼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기 지적법 뭐 4개장밖에 안 되는데 어디가 뭐 많이 나왔다 여기 하나도 안 나왔네요? 근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평균 2문제 이상은 나오거든. 이게 올해 안 나왔던 거 작년에 4문제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등기법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1장은 뭐 빵 둘 하나 이게 빵이잖아요. 잘 안 나왔던 거고 2장에서는 보니까 하나하나 0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3장, 4장, 5장에 주로 나오죠. 그죠? 많이. 그런 날에서 그럼 1장을 안 해도 되느냐? 1장 여기 할 때 사실 여러분 2, 3, 4, 5장을 다 연결해서 말을 합니다. 다 이게 뒤에 나온 내용들 앞에서 미리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등기관계 설비했지만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한 문제씩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등기부를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이 2장이.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왜 부동산 등기법이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그러겠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그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객한테. 그럼 권리관계를 설명을 할 때 그때 뭘 보고 설명해 주는 것이냐?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해줘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이 부동산 등기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뤄지는 게 등기부 파트인데 그게 지금 2장이에요. 한 문제 나왔잖아. 이게 지금 아파트 등기부가 나온 거거든요. 아파트 등기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야. 그럼 올해 왜 안 나왔냐? 이게 작년에 사고 쳤거든. 작년에 아파트 등기부 관련돼서 그 내용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출제자가 실수해가지고 중복 답안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사고 친 부분을 잘 안 내. 당분간. 그래서 올해 안 나왔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 5장 나오는 거. 이제 권리 파트 나오고 뭐 등기 절차 파트 나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럼 결국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는데 나중에 진짜 모의고사를 내가 봐야 된다. 이제 모의고사를 봐야 돼가지고 급하게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 등기법을.
그럴 때 급하게 좀 할 때는요. 그럴 때는 1, 2장보다는 3, 4, 5장 이렇게 보는 게 그럼 효과적이겠잖아요. 이건 확실히 좀 구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어디 그냥 뭐 빼버리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말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많이 안 늘려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게 안 하니까 그냥 하던데 교실에서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저 수업할 때는 실제 여러분 그림 같은 게 되게 많이 제시될 거예요. 특히 등기법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되게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해보면 알겠는데 이해가 된다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릴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암기돼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요. 근데 우리 잘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면 못하는 게 애우는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으면 이해는 다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말할 땐 다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걸로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사실 선생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직업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시키면 다 잘해요. 이해시키는 것은. 근데 그건 들은 거, 보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라고. 감상할 때 저렇게 하는 저거네 했다가 문제를 풀 때는 누가 설명을 안 해주거든. 본인이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안 풀리지. 자기 걸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단계는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많이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맞춰질 거 아니에요. 1시 10분 되면 맞출 텐데 그러면 우리 그날 배웠던 내용들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요 쭉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읊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그냥 굳이 책 안 봐도 돼요. 을을 보고 있으면서 아 저런 거 내가 오늘 배웠지. 제가 말은 빨리 안 할 겁니다. 지금 약간 말이 빠르나요? 이렇게 읊을 때는 그렇게 빨리 하지 않고 약간 좀 이 톤으로 할 거예요. 이 톤으로. 예전에는 너무 제가 빨리 막 나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막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한 듣고 오늘 배웠던 것을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그 정도 속도로 할 테니까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중에 이것만 한 10분 내외로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7번 지금 수업하지 않습니까? 그 7번 수업한 것만 거기만 딱 잘라가지고요 쭉 들어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웠던 내용이 한번 딱 정리될 수 있어. 1월 달에도 그건 할 거거든요. 이제 그건 3월 달에는 안 하지만 1월 달까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그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커리큘럼 과정 설명하는 것은 하도 많이 넘어갈게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넘어가고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 끝났고 이제 공시법 수업 들어갈 거예요.